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성격이 어떨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착해 보인다? 목소리는 좋아 보인다? 아니면 뭐 못돼 보인다? 뭐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저는 철저히 자본주의의 삶을 15년 이상 살아온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했고요. 돈 없으면은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컨텐츠들이 저한테 검증해달라라고 오기 때문에 대충 ETF라고 쳐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유튜브들은 단순히 참고용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고 저 포함해서 무자격, 미자격자가 99%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조회수를 신경 쓰게 되는 거고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나 신경 쓰게 되는 뭐 그런 저 자신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서 내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것을 뭐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서 내 성격과 성향과 맞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꾸준히 보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오를 때는 당장 파세요. 떨어질 때는 당장 슈드를 모으세요.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현금 모으라라고 했었거든요. 주식이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현금 모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어떻게 만회할 건지 다른 것들이 어떻게 올라올 건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야지 현금 모으라는 소리를 할 거면 왜 전문가 소리를 하나 하는지를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시장 흐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라 ETF가 가지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하거나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빠지지만 또 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저는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사회초년생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하는 편인데 슈드를 무작정 까내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속슬 TQQQ로 해서 단타에서 자랑도 하고요.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속슬은 테크놀로지 비중이 높고 TQ는 49%의 테크놀로지 비중과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표준 편차, 그리고 시장에서 YTD 기준으로 1년 동안에 올 초부터 31% 빠졌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표준 편차 매매법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실제 17%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2시그마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두 번밖에 매수 못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올라올 때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준 편차 매매법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는, 자신감 있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참고로 계좌를 안 열어본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저 계좌 한 4개, 5개 되거든요. 근데 보면 와이프 거까지 더 되는데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열었는데 올라서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또 안 좋으면은 또 안 좋은 거고 뭐 이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어느 수준 되면은요 본업에 집중하고 내가 오늘 뭐 할지 아니면 내일 뭐 할지 뭐 여러 가지 바쁘다 보면 이런 걸 굳이 신경 쓸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뎌져요. 크게 뭐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빠졌나 체크 정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자, 저는 직투를 일단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22% 분리과세 된다라는 거죠. 분리과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합금융과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율은 싸지만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2천만 원,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요거와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한 1억 한 2, 3천 정도가 되면은요 직투가 유리한 경우들이 많고요. 이 이하면은 이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투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죠. 1000만 원 기준으로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다 보니까 일단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 국내 상장된 ETF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마찬가지로 둘 다 과세지만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15.4%가 일단 무조건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당연히 앞서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2천 이하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양도세 분리과세가 이깁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는 왜냐하면 과표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국내 상장된 상품들을 투자했을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1억 2천 수준이 되면 거의 세금이 50% 가까이 나오니까 22%로 분리과세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돈을 모아가시는 과정, 은퇴자들 얘기가 아니니까 더 모아가시는 과정에서는 여기 있는 구간들이 높은 확률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연간으로 1,800만 원 모은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한번 직투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큐가 최근에 좀 올라서 좋고요. 속슬도 조금 올라서 저 어제 인증했나?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고 싶은 거 사고 팔고 싶은 거 파는데 여러분들의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슈드를 모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빠져도 모아가는 거고요. 올라도 모아가는 겁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테크가 좀 빠지다 보니까 제가 기술주에 좀 비중을 담은 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장이 좀 빠지면은 뭐 미래에 투자하는 기술주는 빠지는 게 맞죠. 그러면서 배당주가 좀 올라가게 되고 지금처럼 장이 오르면 일단 관세 때문에 밀린 거 그다음에 기업들을 설명드렸죠. 기업들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당연히 배당주를 파는 거는 맞는데 이때 사고 이때 팔고 하지 말고 저는 이때 샀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잖아요. 코덱스 휴머노이드도 말씀드렸고 코덱스 AI 소프트웨어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맥스 같은 것도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슈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슈드 가지고 뭐라고 하셔도 슈드는 슈드입니다. 2025년에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5년 초에는 관세 때문에 계속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배당주가 파란색이 앞섰던 거고요. 지금 기술주가 올라가니까 또 밀렸습니다. 파세요, 사세요, 듣지 마시고요. 2024년에 보세요. 장이 뭐 좋건 안 좋건 계속 따라서 올른 6%, 그 다음에 배당 한 3% 되죠. 이때도 장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만, 아니지, 기술주 위주의 장이었습니다만, 실제로 0.91에다가 배당 한 3% 더하면 4%는 얻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10%씩 올랐던 게 바로 슈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은 꾸준하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1년 동안의 배당이 상장 이후에 살펴보면 0.04, 0.27, 3, 3.4, 38, 4, 5, 6, 7, 8, 9 10년 뒤에 이 추세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2.6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 시뮬레이션 제가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10%씩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가 빠지든지 오르든지 간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빠지면 싸게 사는 거고요. 비싸면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균 가격을 맞추는 게 슈드의 가장 큰 장점인 건데, 자, S&P고 지랄이고 간에 투자 성과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면은 대략 이 정도는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몇 주를 더 모아서 은퇴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혹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커버드콜까지 씌워서 나는 은퇴 생활비랑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같이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뭐 그런 니즈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요. 슈드고 S&P고 다 장점이 있고 다 오래 모아가면 좋다라는 것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 어느 한 분도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자, 본업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ETF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를 모아서 다른 인컴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뭐 52주 최저가 23.87, 4.18의 배당, 시가 배당이었고요. 52주 평균가로 하면 28불 정도 되는데 3.57의 배당이었으니까 지금 사면 배당이 더 많습니다. 이딴 소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움직일 거예요. 또 빠지면은 또 빠졌다고 할 겁니까? 그냥 슈드는 내가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멘탈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빠졌을 때 더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 막 팔고 싶고 막 사고 팔고 왔다 가다가 국내 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이제 이렇게 사시고 나머지 50%로 시장을 따라가는 것들, 그다음에 배당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채권 인컴들, 아니면 뭐 커버드콜 리츠 이런 것들로 시장에 좀 무관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반대로 구성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거지만 얘는 상승하잖아요. 그렇게 좀 맞춰가시는 게 좋겠고. 연평균 성장률은 나쁘지 않아요. 모닝스타가 뭐 등급을 낮추든 걔네들이 맞추겠습니까? 못 맞춰요. 지금 와서 맞추면 뭐합니까? 다 빠지고 난 뒤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냥 평가하는 거고요.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계속 빠지면은 나중에 모닝스타가 왜 뭐 이걸 평가 등급을 안 낮췄습니까? 하는 그런 면피용으로 낮춘 건데요. 또 올라가면 또 올리겠죠. 그런 거 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다 방송하는 거거든요. 인사이트 크게 없이.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정량적인 수익률로 제거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슈드는 지금 3년, 14년 동안에 안정적인 배당 상승을 어쨌든 유지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평균 성장률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슈드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 종목들이 들어오고 나면서 코노코필립스나 쉐브론, 그 다음에 슐럼버거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편입이 되면서 조금 변동성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화이자랑 블랙락이 빠지면서 잘 빠진 거예요. 주가는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 상위에 이제 코노코필립스랑 쉐브론, 버라이즌, 뭐 코카콜라 잘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이거 에모는 뭐더라? 알트리아, 그다음에 에브비, 펩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실적들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리뷰 드렸지만 버라이즌 최근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AT&T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당주가 안 좋다 하지만 1년 동안에 17%나 올랐습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T&T에서 분사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본사도 뉴욕에 있고. 어쨌든 5G에서 우리나라만큼이나 좀 기대가 되는 게 버라이즌이고, AT&T는 지금 최근에 얘네들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AT&T이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슈드 상위 포트, 머크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뭐 반등하는 약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살려면 이럴 때 사는 게 맞죠. 슈드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 슐른베르거 같은 것도 지금 바닥에서 약간 반등하려 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슈드가 담은 데 있어서 지금 담은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에너지 탐사, 시추, 생산, 공급까지 하는 신개념 회사다라는 것에 좀 착안을 하시고, 배당도 나쁘지 않거든요. 3.26%니까 좀 참고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5월 29일 날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화이자랑 알트리아도 있습니다. 엠코는 이건 장비주니까 빼고, 웰타워도 이제 배당주, 이렇게 좀 리츠는 슈드에 빠집니다. 시장이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또 슈드 팔고 뭐 이걸 샀습니다. 고점에서요. 가로 열고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비중은요, 한 7 정도가 이제 솔직히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드리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내가 급여가 너무 낮다, 한 달에 30만 원밖에 슈드를 못 한다 하시면 슈드는 안 됩니다. 참고로요. 50만 원도 조금 버거워요. 100만 원 이상은 담아야 조금 재미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거 1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슈드보다 나은 대안들은 많이 또 있죠. SCHD. 포트폴리오가 항상 고민인 건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포트폴리오가 뭐 괜찮은지, 뭐 어떤 흐름인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를 한국판에서 상장한 것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120일 전 대비,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 빠지기도 했었는데, 가장 좋았던 성과를 나타낸 것은 바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였다라는 겁니다. 타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은 성적이 안 좋네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슈드와 SPY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거, 내가 더 오래 또 시장의 변동성을 즐기고 빠질 때마다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SPY를 사시면 되고요. 저처럼 일정 수준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그러면서도 뭐 배당이 성장하는 것들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슈드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